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유형 중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것. 파생결합증권. 증권의 유형 6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파생결합증권에 해당되는 거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 의미를 좀 알아실 필요가 있어요. 채무증권이라는 게 뭐죠? 채무증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발행한 것은 국채라고 하고 회사에서 발행한 회사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채권을 법적인 말로는 채무증권이라고 표현하고요. 지분증권은 보통 주식이 어떤 회사의 지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분증권 그럼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고, 수익증권은 그냥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펀드를 법적인 용어로는 수익증권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파생결합증권, 여러분들이 많이 판매한 ELS, DLS, 그다음 ELW, 뭐 ETN 이런 것들이 파생결합증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파생결합증권. 그 다음에 투자계약증권은 어떤 조합 형태로 이제는 소규모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권예탁증권은 DR을 그 주식 예탁, 외국 주식을 예탁하는 그런 형태의 증서죠. 그냥 요것도 거의 준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미국 회사, 여기가 한국이고 여기가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 회사 K회사가 미국에서 상장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상장을 해요. 한국에서.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회사가 아니라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 상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사의 주식은 미국에 있는데 이 주식을 전부 다 한국에 갖고 와서 매매할 때마다 줬다 받았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 K회사 주식하고 똑같은 주식 증서를 한국에다가 한국 예탁결제원에다 맡겨요. 그 증서를 증권예탁증권이라고 합니다. 증권예탁증권. 그러니까 주식하고 사실은 똑같아요. 요 주식을 여기까지 다 안 가져왔을 뿐이지 요거하고 똑같은 가치가 있는 주식을 여기다가 하나 만든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증권예탁증권이라고 합니다.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등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 ELS, ELW, CLN, ETF가 해당 안 되죠. ETF는 뭐예요? F가 펀드잖아. 펀드를 뜻하는 거잖아요. ETF에서 끝자리 F. 펀드는 뭐라고 그랬어요? 수익증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으니까 여기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핵심 포인트 해설의 그 증권의 종류 6가지 하고 의 유형을 제가 다 정리해 놨으니까 그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상기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파생상품에는 선물, 옵션, 선도, 수합 이런 것도 있다 했죠. 1번 선물은 장내 시장에서 기초자산에 의한 산출된 금자 등을 장내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거다. 장내 시장이에요. 장내 시장.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선도는 선물하고 개념이 똑같은데 장내냐 장내에서 거래하느냐 장외에서 거래하느냐 이 차이만 있어요. 장내에서 거래되는 것은 선물, 장외에서 거래되는 것은 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 선도는 장외에서 기초자산에 의해 산출된 금전 등을 장내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그래서 선물하고 차이는 장외라는 것만 차이가 있고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그럼 3번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에 의해 산출된 금전 등을 거래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이게 틀렸네요. 이것은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옵션에 대한 설명입니다. 옵션.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수합은 기초자산에 의해 산출된 금전 등을 일정 기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파생상품 개념에 대한 문제가 주로 나오는데요. 선물이나 선도는 어떤 특정 시점에 인도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고요. 옵션은 권리 부여, 특정 시점에 살 것인가 팔 것인가, 살 권리 또는 팔 권리, 그런 권리를 부여하는 그런 파생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고, 수합은 일정 기간 동안에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에요. 그래서 인도란 말이 들어가면 선물이나 선도. 근데 장내에서 인도하면 선물, 장외에서 인도하면 선도. 그다음 권리 부여란 말이 들어가면 옵션에 대한 설명이고 교환이란 말이 들어가면 수합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거 좀 핵심적인 말들 좀 알고 계시면은 요 문제 풀기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핵심 포인트 해설의 그 파생 상품 유형하고 그 종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놨으니까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중 각각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금융투자업,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은 크게 보면은 아주 중요한 거 물론 크게 보면 8가지인데요. 좀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6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 첫 번째는 투자 매매업. 이것도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다음 투자 중개업. 세 번째가 집합 투자업. 그다음에 네 번째가 신탁업. 다섯 번째가 투자 자문업. 여섯 번째가 투자 일임업. 이게 이제 대표적인 금융 투자업입니다. 물론 조금 더 2개를 더 넣으면은 그 뭐 프라임 브로커라에서 그 종합 금융 투자업하고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을 추가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건 좀 더 광범위하게 얘기한 거고 아주 중요한 거 6개만 뽑자면 요거 6개거든요. 투자 매매업이란 것은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자기 계산. 투자 중개업에는 타인 계산. 요 말이 핵심입니다. 자기 계산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자기란 말은 증권사 본인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증권회사 금융투자업을 주로 하는 데는 증권사예요. 증권사에서 투자 매매라는 것은 자기 계산으로 매매하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은 증권회사 돈으로 뭐 주식을 사거나 채권 사는 거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손익이 누구한테 가요? 손익이 증권사한테 가겠지. A증권사가 예를 들어서 A증권사 돈 100억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그래서 수익이 만약에 10억 났다. 그러면은 요 수익 10억이 A증권사로 가는 거죠. 이런 것을 자기 계산으로 한다고 표현해요. 자기 돈 투자해가지고 자기가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자기가 하는 거. 이거 자기 계산. 투자 중개업이란 것은 뭐 타인 계산이란 말을 써요. 타인 계산. 투자 중개업은 타인 계산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증권회사가 직접 자기 돈 100억 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매매하는 게 아니라 고객, 위탁자, 보통 법적인 용어로 고객을 위탁자라고 하죠. 고객이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삼성전자 100억 투자해 10억을 이익 보면 이것은 손익이 누구한테 가요? 증권사 A한테 가는 게 아니라 고객한테 가는 거잖아. 그럼 증권사 입장에서는 그 고객은 타인이잖아요. 그래서 그 손익이 타인한테 간다 해서 그 타인 계산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법적인 용어예요. 말이 좀 어렵게 돼 있죠. 그래서 투자 매매분 자기 계산으로 손익 계산이 되고 투자 중개업은 타인 계산으로 손익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것도 좀 다 아셔야지. 집합 투자업이란 건 뭐예요? 2인 이상의 투자자의 자산 어떤 자금을 모아가지고 집합 투자니까 한꺼번에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그런 것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을 집합투자업이라고 하고요. 신탁업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냥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투자 자문업은 어떤 기업의 가치 판단을 하기 위한 어떤 자문을 영업으로 하는 그런 금융투자업이고, 투자 일임업은 고객으로부터 어떤 투자 자산을 일임받아 가지고 그것을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그런 금융투자업을 투자 일임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1번 볼게요. 6번 볼게요. 6번. 다음 내용은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 것.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 대표적인 거 6것은 요것이 있는데 요것 중에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그런 문제예요. 1번.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말이 나오면 뭐라 했지? 투자 매매업이에요. 정답이. 투자 매매. 그래서 기억은 더 이상 읽어볼 필요도 없이 투자 매매업이에요. 정답이. 니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하는 말은 투자 중개업이라고 했죠. 투자 중개업.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투자 매매업이란 것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이라고 보면 되고, 투자 중개업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 상품의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다음 핵심 포인트 해설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 해가지고 금융투자업 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의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알기 쉽게 설명한 거고 이것은 이제 실제 책에 나온 용어로 정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